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션테의 김정명. 렉촌트 헤카트입니다. 예, 헤카테 마스터의 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무크 4편이네요. 야,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영상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겠지만 네. 제가 페이지 수를 조금 네. 줄이라 그랬어요. 네.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반 만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359페이지입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르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한 달에 300... 아니 우리 헤카테 마스터님은 이게 쓰는 게 일이셔서 열심히 쓰시지만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은 개인 할 일도 있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니면서 이걸 읽어야 되는데 앞으로 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으면 좋다. 글자 적으면 좋다. 글자 포인트를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줄이고 네. 내용을 꽉꽉 담겠습니다. 이번 무크4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게 저희가 이제 1, 2, 3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큰 대주제를 잡고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역시 헤카테 마스터님께서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네. 좀 다양한 거의 컨텐츠가 이제 9가지가 돼 있는데 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 보시는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니 사실 이 영상이요. 약간 부가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떠드는 시간이고 본 내용은 이제 영상이 아니라 PDF를 책이죠. 봐야 되는데 네네. 근데 어떤 분께서는 이제 사실은 무크4가 영상이 저희가 좀 늦게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사신 분이 진짜 나 라이브 할 때 아니 그 무크4는 왜 영상이 없어요? 그거 라디오처럼 듣기 좋았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간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렉촌트 헤카트입니다. 네.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크의 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은 네. 우리 헤카테 마스터님께서 이번 컨텐츠 뭐 간략하게 한번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 뭐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있으면은 천천히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네. 이 책입니다. 음. 에드윈 삭스라고 네. 해서 1877년에 음. 나온 책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을 제가 산 지가 한 10년 됐어요. 그렇죠. 근데 깨끗하죠? 네. 서재에 오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약간 제가 첫 번째 챕터는 항상 옛날 서적들을 다루다 보니까 에드윈 삭스의 책을 다뤄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저는 그냥 굉장히 그냥 오래되고 내용도 그냥 별로고 그냥 그때까지 만들어진 마술들 모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딱 사진이 있는데 사진만 보고 이게 무슨 동작인지 판단을 못할 약간 되게 신박한 그런 도구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책을 전체를 다 이제 하진 않고 사진 위주로 넘어가면서 이거 도구 이거 어떤 동작일지 한번 판단해보고 그때 제가 이거를 이제 보고 따라 해봤는데 정말 어려운 기술들. 그러니까 뭐 보통 19세기 하면은 간단하고 맨날 글라이드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봐서도 거의 약간 신림이 해도 어렵다. 약간 이런 기술들도 담겨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진 위주로 쉽게 보면서 이 사진은 다 읽기 전에 사진 보시고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 한번 추측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책이 언제 나온 책이죠? 1877. 1877. 네네. 한 1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옛날 마술들은 좀 뭔가 투박하고. 그쵸. 뭐 맨날 글라이드하고. 맨날 글라이드하고 뭐 바텀딜도 뭐 없고 뭐 맨날 패스만 쓰고 뭐 이게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패스팜 글라이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은 비교적 좀 신생이다 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에 나온 원서들도 보면요 다 크레딧을 옛날 책에 많이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막 뭐 예를 들어 배너에 이제 쉬프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드네스 언급이 많습니다. 그게 1902년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우리의 편견들을 깨주게 되고 그다음에 헤카테니 마스께서 에피파니 왔을 때 책의 뒤편에다가 쓴 문구가 있잖아요. 그 everything old is new again. 모든 오래된 것은 다시 다시 세워지죠. 세워진다. 그런 정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할 말이 많네 이게. 요즘 애들이 다 획일적이야. 다 똑같은 기술만 해. 뭐 유행하면은. 근데 마술사라면 사실은 그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좋은 자료를 통해서 독창성을 늘릴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거는 사견이긴 한데 그 토니창 키드냅 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전 무크에서 다뤘던 아스티에 관한 글들도 되게 많아서 토니창 마술 하면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데 그거 마술을 만들기 위해서 1700년대 자료도 다 훑어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구조적으로 뜯어보면 네. 다 옛날 거라니까. 그래서 아 이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옛날 게 뭐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여기에 네.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면 에드윈 삭스 슬레이트 오브 핸드에서 드로어 박스 있죠. 그 이렇게 네. 비어있는 거 보여줬다가 넣고 짜잔 나오는 거. 그 마술 도구가 여기에서 그때 당시 유행이었어요. 지금 아칸처럼 그때는 그 박스가 이게 약하냐?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에드윈 삭스가 주의를 해요. 이 마술은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마술 연습 안 하고 이 박스만 들고 다닐까봐 걱정이다. 지금은 엄청 그냥 쉽게 볼 수 있고. 요즘 막 장난감 막 취급당하죠. 네, 그렇죠. 막 불 나오고 막 투명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센세이션한 그런 기술도 있어가지고 읽으면 쉬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actually 아는 만큼 좀 보이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77년? 저는 20세기 초반인 줄 알았어요. 아, 네네. 엄청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마어마하네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교과서로 불렸던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오브 핸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손기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특화된 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속에서 담겨있는 몇몇 기술은 지금 연습하셔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 책이 이제 우리도 10년 사가지고 이제 좀 번역하고 한 거잖아요. 해외도 똑같아요. 저 책 사실 많이 박혀 있을 거야. 저걸 열심히 본 것은 없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희귀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가드 매직 몬스터인데 진 휴가드 하면 20세기 중반이죠. 이제 1940년 이때쯤에 이제 잡지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비들무브도 버트 엘러튼의 엘머비들이죠. 엘머비들의 비들무브도 진휴가드에서 먼저 나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로운 마술들이 가장 최신 마술들이 모였던 마술 잡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카프먼이나 네, GOB를 떠올리면 그렇죠. 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겼던 마술 도구,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루틴이 뭐냐면 마방진을 이용한 마방진 카드 마술이에요. 마방진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5. 그랑조. 그랑조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 다 몰라 그랑조. 그러니까 막 가로로 어떤 줄 해도 15고 합이 3 곱하기 3. 요즘 말로 스토쿠. 스토쿠. 스토쿠도 마방진 형태 아니야? 스토쿠는 근데 무조건 1에서 9까지만 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몰라 정확하게. 어쨌든 아시겠죠? 이게 숫자들이 어떻게 더해도 행과 열로 이렇게 있는. 근데 그게 딱 보는데 그냥 마방진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수학 냄새 많이 나겠다 생각했는데 관객은 수학이란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 이 아이디어가 지금 아무도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휴가드 매직 먼슬리는 사실은 우리 헤크트 마스터님이 좀 좋아하는 잡지잖아요. 네, 제가 프레드릭 브라이를 좋아해가지고. 네, 잡지가 이것도 얘기해 주시죠. 부장님께서 이제 무크를 쓰라고. 네네.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술계의 잡지는 요즘 유튜버 같은 거야. 그렇죠. 여러 가지 유튜버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여러 마술 잡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장님께서 이제 그 중에 좋아하는 게 휴가드 매직 먼슬리인데. 네네. 근데 부장님께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다면서요. 몇 개의 잡지가 있나. 몇 개냐고요? 근데 그때 부장님 나한테 거의 100개가 넘는다 그랬어. 제가 그냥 지금 딱 하기로는 300개는 넘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상황 같은 거를 알 수 있었고 뉴스 같은 역할도 했었고 그다음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 마술을 만들었는데 이거 한 1년 지나면 누가 또 낼 것 같아. 맞아. 그럼 막 써가지고 이거 내 거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은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 브라위가 제가 좋아하는 마술인데 그 마술가 했던 말이 좋은 마술을 숨기고 싶으면 책이나 잡지에 넣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책이나 잡지를 안 본다. 그러니까 숨겨라 일단. 두 번째는 좋은 마술은 책이나 잡지에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마술이 있으면 공개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잡지 보시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여기서 뭐 기술 같은 것도 몇 가지 담겨 있고요. 네. 한번 보시면서 그냥 슬렁슬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잡지를 많이 보는데 옛날 잡지 많이 보는데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무쿠도 잡지잖아요. 이렇게 네. 보는 거 잡지면은 잡지는 아니고 네. 시리즈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네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에 구글링만 해도 좀 옛날 것들은 좀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셔서 탐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이게 무슨 정보인지도 모르고 해석하기도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맞아요. 자기가 뭘 모르면은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키워드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키워드 했냐면은 코리아라고 네. 검색해 봤습니다. 네. 근데 6.25 시절에 미국 마스터들이 6.25 한국에 부산에 와서 공연을 한 자료. USO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문 그런. 근데 거기 읽어보면은 부산에 있는 마술사랑 합작했다. 그때도 우리나라에 뭔가가 있었다. 뭐 이런 약간 역사적인 사례를 신기하다. 볼 수 있잖아요. 되게 엄청 짧게 돼 있지만 그래도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크는 또 그 중에서 좋은 내용들 네. 넣는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셀프워킹 3 보면은 이번에는 셀프워킹 하면 약간 좀 쉬운 마술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건 좀 빡셉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좀 약간 셀프워킹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번에 이게 계속해서 책을 쓰면서 좀 고정화된 그런 글 쓰는 방법이 딱 생겼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가 설명에 다 넣어요. 그래서 좀 원하는 어려운데 부가 설명에서 이거 빼고 할 수 있는 법, 이거 추가하면 더 쉽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 같은 걸 많이 넣었으니까 읽고 잉 어려 뻑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부가 설명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좀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에피파니 3에서는 이제 에드말로 마술사 이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에드말로 마술사의 패킷 앰비셔스 루틴입니다. 그래서 8장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히로사카이 그 제가 에피파니 1의 히로사카이 마술사 닥터 레옹 이렇게 그 마술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왈라비라는 루틴이 들어가 있는데 왈라비 루틴보다 에드말로가 좀 더 빨라가지고 어떤 원안이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막 비슷한 마술들이 동시에 막 기재가 돼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렇죠. 그런 것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배 마술인데 담배 마술. 저 지난 호에 네네 절반 했던 건가? 3호에서 기초의 절반 정도 했고요. 이제 4호에서 마지막 절반 정도가 남은 기초. 그때 3번에서는 간단한 팜 정도, 그립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손 등 뒤로 담배를 숨겨서 양손 앞면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던가. 그래서 지난번 거랑 이번 걸 익히셨으면 기초는 어느 정도 익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5호부터 제대로 된 시퀀스로, 담배 마술 시퀀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담배 마술에 대해서 이게 보면서 좀 생각해봤는데, 네네. 사실은 여러 마술들이 막 사라지잖아요. 그쵸. 뭐 최근에 이제 하는 말로는 이제 신문지 마술 정식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화폐, 뭐 돈을 이용한 마술도 사라질 것이다. 다 핸드폰 페이나 이렇게 하니까. 점점. 근데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마술사들은 그때 당시에 사용이 되는 그 물체를 가지고 이용을 이제 마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술들이 막 사라지고 있는데, 전 담배 마술 보면서 담배는 안 사라질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이게 전담이 있고 연초가 있지만 사람들이 연초를 안 끊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담배 마술사들이 많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전담을 이용한 마술은 없네. 뭐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다양한 마술을 하지 않고 획일적인 마술 다 악한만 하고 앉아 있잖아. 사실 해외에서는 그 악한 열풍 10년 전에도 끝난 거란 말이야. 아직도 그걸 매달려갖고 화가 나요. 어쨌든 간에 남의 책에서 뭐 하는 거야? 남의 책 소개 영상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은 독창성. 담배 마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잡설 좀 할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2000년도 이제 중반 이제 후반 때 보면은 한설이는 CD, 뭐 아나리 마술사는 뭐 매니, 뭐 다 하나씩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요 무커를 보고 나는 담배 마술을 파야겠다. 솔직히 담배 마술 진짜 잘해봐. 나는 진짜
어디서든 간에 다 불러줄 것 같은데? 책임감이 크네요. 네. 그래서 혹시 담배 마술 관심 있으신 분은 세로 마술사의 담배 액트가 있어요.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은 꼭 보는 영상인데 그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마술의 거장인 톰뮬리카 마술사님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K 뮬리카 네, 그런 톰밀리카 마술사님은 진짜 대단하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대체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마술사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딥테크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브레이크를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더블 리프트입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블 리프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다룰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 다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 20%밖에 못 다룬 것 같아요. 굉장히 페이지는 많은데 네. 그래서 정말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약간 좀 독특한 거 위주로 많이 모았는데 보통 이렇게 카드를 들고 우리가 더블 리프트 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세 주는 방식 있잖아요. 네. 한국에선 인스턴트라고 하고 미국에선 스트라이크라고 하더라고. 스트라이크, 힛,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두 번 세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세서 더블 리프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전혀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약간 독특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푸시 오픈인데 굉장히 거의 정확하게 99% 항상 근데 밀어주는 게 아니라 땡기는 방식이 약간 특이한 것도 있고 그래서 더블 리프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서 옛날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 리프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이 사용되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서 읽는 한 문장 해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헤카테미 마술사님의 빅 플랜이에요. 네. 헤카테미 마술사님처럼 이제 마술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자 하는 바람에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토익 한 700 정도면은 영어책 웬만하면 다 읽거든요. 토익 700이면 850 정도 되면 왜 올라가죠? 그러니까 700이면 그냥 의미는 이해해. 네, 근데 이제 한 850 정도 되면은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고. 근데 솔직히 마술이 왜 그렇게 낮아도 되냐면은 사용하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진짜 100단어로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제 문장 구조로 인해서 약간 복잡해지는 거라서 이거를 읽다가 나중에 10문장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읽으시면은 나중에 원서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네. 어차피 이론서 역사 아니면은 네네. 어차피 사용되는 단어의 수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다 지시문이잖아. 그쵸. 뒤집어라, 들어라, 내려놔라. 감정을 표현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슬프게 드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카드를 들고 왼손에 드세요. 약간 이런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끔 도치문이나 약간 가끔 대명사나 이렇게 쓰는 수동태나 이런 게 하는데 그런 것만 조금 익히시면 되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들만 좀 모아놔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칼퍼브스 마술사의 셀프워킹 멘탈 매직에 들어있는 문장 중 10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랄까 해외의 양지의 자료들을 이제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자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찰스 조단의 Salty Card Mystery라는 그 서적을 제가 통으로 다 번역해서 넣었어요. 이게 페이지가 많아진 주범입니다. 이놈이군요. 98페이지입니다. 이 소책자 하나가. 소책자가 아니죠. 책이잖아요. 네. 소책자를 번역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1919년에 이제 찰스 조단이 거의 이제 초반에 냈던 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단 카운트의 원한에 대응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보면서 카드를 이제 스택이 돼 있어요. 에이킹스, 사이스테빈스, 네모니카 돼 있는데 여기서 관객이 리플 셔플을 합니다. 리플 셔플을 하고 이 상태로 스택을 이용하는 마술이에요. that's good.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관객은 정말 자기가 직접 뽑고 넣고 다시 또 섞는데 맞추는 그런 마술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솔직히 제가 본 거는 2000년도 이후에 스페인에서 라몬 리오브라는 마술사가 이걸 다시 또 사용하긴 했거든요. 근데 거의 한 80년? 100년 동안 이 원리를 사용하는 마술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할 수는 있다. 이런 원리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리버스 방식도 굉장히 뭐 제일 좋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찰스 조던 마술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찰스 조던을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이분은 약간 좀 책으로만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뭐 어디서 막 공연을 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책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인데 되게 이게 혼자서 이제 방에서 이제 골방에서 내가 그렇죠. 봤을 때는 카드 한 덱을 들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신기하게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삶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그때 1910년, 20년인데 그 미국에서 라디오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퀴즈 대회 같은 걸 열었대요. 근데 전 미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라디오는 지금의 유튜브보다 시장이 컸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전 미에서 1등했어요. 어. 그래서 상금도 타고 본업은 닭을 키웠대요. 그러니까 퍼즐도 전 미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천재고 취미로 닭 키우면서 마술을 만든 거야. 나는 찰스 조던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마술을 하면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팅 마술 싫어하는 거 나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 근데 그러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고 편견을 가진 다음에 거기서 갇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찰스 조던은 그 반대편의 끝이에요. 아, 그렇죠. 세팅이 끝이야. 네. 그래서 한번 여기를 맛보고 해보고 야 이런 세상도 있네 하면서 약간 그러한 편견의 벽을 허물어 줄 수 있는 어떤 의인이다. 찰스 조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렉처노트 무료 배우기에서도 찰스 조던 거를 많이 못했어요. 왜? 세팅이 복잡해서. 그렇죠. 그래서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세팅의 끝을 한번 보자 하면 찰스 조던 연구하시는 거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온티라고 온티. 해가지고 새로운 챕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이론, 에세이나 뭐 전략적인 부분들 마술사가 T가 뭐 택틱 이런 거예요? 택틱, 시오리, 타임리스 에세이입니다. 오호.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여러 가지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인데 저는 이제 이분 얄 레이르 폴이라는 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 마술사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10년 전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인터넷에 에세이를 많이 올렸는데 마술 관련된 그분한테 이거 번역해서 뿌려도 됨? 내가 이렇게 그분이 원래 뿌려놨어 인터넷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한글을 번역해서 뿌려도 됨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놓고 거의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무크4에 넣을 거 없나 하다가 제가 옛날에 번역한 걸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송 쪽에서 일하시는 마술사인데 방송에서 사용되는 어떤 원리들을 마술과 연결시켜가지고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관객이 집중해야 될 물건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유지가 되는 방법이라던가 이걸 이제 미스디렉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스디렉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글로 정리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쵸. 여기저기에 뭐 다리 피치기에 그 미스디렉션 책이 있기도 네, 그쵸, 하고 그쵸. 제일 유명한 게 그 토미 원더 그렇죠. 북 오브 원더에 있는 네. 것도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내용이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서 다들 미스디렉션이 약간 1차원적으로 또는 이제 너무 우리가 뻔하게 그 다음에 또 뻔하지만 또 놓치는 것도 많은 그런 식의 자료가 많이 팽배해 있는데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예, 좋아서 미스디렉션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서 이제 사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고 내가 어느 지점을 사색하고 내가 어느 지점에 신경을 못 썼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글이 아주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네, 쉬워요.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랑 같이 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실제 화면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 되어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술술 뭐 자기 전에 한 10분, 20분 읽으면 금방 읽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나는 이 글을 여기서 무크에서 처음 봤거든요. 이거 어디서 이런 좋은 글을 발췌하셨을까? 대단하네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에세이 같은 거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미스디렉션 에세이 관련된 거 찾다가 이분도 유명하시더라고요. 에세이 같은 거를 많이 남기셔가지고 그래서 운이 좋게 또 연락해 주셨는데 저한테도 뭐 마술 도구 추천도 해주시고 뭐 계속 이야기 나누다가 허락도 받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또 무크에 넣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제가 대신 말해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무크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DM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네네.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에카드마스님께서 굉장히 뭔가 학구열이라 그럴까나 이런 학자적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DM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관련된 에세이 번역해 주세요 하면은 또 열심히 찾아서 뭐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 거 해주시면 주시면 좋아요, 저한테. 좋고, 그 다음에 무크가 이제 저 후기 좀 쓰세요. 후기 우리 헤카테마사님이 네. 이렇게 후기를 보면은 또 참 좋아해요. 아. 왜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쉬운 게 내가 아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거 죽을라 그래 옆에서 막 이러고 쓰고 있어. 근데 후기 하나만 예쁜 거 달리면은 또 바로 그냥 무크5 써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카테마사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네, 무크5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